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 김기용 원장입니다. 그동안 이마 축소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에 관련한 사례를 위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마 축소 관련해서 실제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부를 잘라서 당겨내려서 꼬매는 수술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도 나름 중요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은 피부만 자르는 것 같지만 밑에 있는 근육 그리고 더 내려가서 골막까지 접근하는 나름의 얇은 층들을 여러 개를 통과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마의 근육, 눈썹을 올리는 전두근,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는 상완하 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보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마 축소 수술을 할 때 기본적인 디자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하게는 이마를 몇 cm 줄이냐, 1cm냐, 2cm냐 어느 정도 많이 줄이느냐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예쁘다 그리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결과는 단순히 그 숫자에 구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마의 라운드한 쉐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 개인마다 이마 헤어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할 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가 수술의 결과랑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환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 중에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방법을 조금 달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은 피부를 잘라서 줄이는 수술인데 그 안에 보면은 모발이 일정량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르는 선에서 바로 위쪽에 모발이 없으면 자른 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절개선의 상단부를 모발을 약간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 모발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두피의 탄력이 좀 충분한 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모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얻어지는 모발들을 살려서 수술하는 거를 임플란트 이마 축소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얻어진 모발들은 굉장히 소중한 모발입니다. 단순히 모발 자체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뒤편에서 떼는 모발들과 달리 앞머리에 있는 그 특유의 모발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에 어디에 이식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소중한 모발들을 잘 살리게 되면은 동그랗게 헤어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 이제 M자가 심하거나 한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다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동그란 헤어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발을 잘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수술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발을 처음에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피의 고정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쭤보세요. 가장 최근에 쓰는 방법은 뼈를 뚫지 않고 고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단한 조직들이 있어요. 단단한 조직들에다 고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고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7포인트 정도 안쪽에서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포인트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당연히 고정력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정 포인트가 많아져야 수술을 하시고서 느끼는 불편감, 통증이라든지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2포인트 내지 3포인트에 집중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강한 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느끼는 어떤 불편감, 찌릿함이라든지 이런 통증하고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것도 특정 부위에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는 위치를 분산시켜서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수술 후에 회복에서 편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수술 자체의 고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을 좀 많이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마지막 봉합을 보시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게 봉합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봉합을 하려면 아래쪽에 봉합이 굉장히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부에 얇게 봉합을 하는 건 좋은데 아래쪽에서 봉합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봉합을 하면 얇게 봉합한 힘에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중간에 또 이제 진피층이라고 이 부분의 봉합도 신경 써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조금 노하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데는 진피 봉합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준 상태가 되면 마지막에 사실 피부 봉합을 할 때에는 이미 다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잘게 아주 얇은 봉합을 쭉 연결을 시켜서 피부에 맞닿는 부분까지 최대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선을 그리고 가장 잘 회복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술하는 과정들이 비교적 심플하고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한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술 전후를 보시면 일단 이마가 많이 줄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대략 한 1.8cm, 또 부분적으로 한 2cm 가깝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라인, M자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줄였던 사례가 되겠고요. 한 달쯤 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차에 보이는 약간의 붉으스름한 부분이 3에서 6개월 되면 완전히 좀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려지는, 흉터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흐려진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펙 성형외과 김기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